자, 화면 캡처하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실에서 직접 실습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화면 캡처하는 걸 텐데, 전체 화면 할 때는 커맨드 쉬프트 3, 특정 부분은 커맨드 쉬프트 4, 그 다음에 쉬프트 4 눌러서 스페이스 누르면 카메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제 윈도우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해당하는 윈도우를 캡처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가 과제 내고 이럴 때 캡처해서 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윈도우랑 맥이랑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귀찮거든. 캡처해서 이제 강의자료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사실 둘 다 양쪽에 드롭박스를 깔아 놓으면 얘가 이제 캡처한 게 자동으로 서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져다가 쓰고 이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낼 때는 굳이 이제 이 단축키들이 안 먹어요. 지금 윈도우 키랑 이제 충돌이 나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여기 뭐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요거 캡처해서 오세요라고 하면, 지금 이제 여기는 여기서 아까 그 캡처하는 단축키들이 Shift 커맨드 3, 4 이런 게 안 먹힐 거예요. 왜냐면 윈도우 키랑 충돌이 나서 그런 거니까. 자, 여기 지금 보면 작업 표시줄에 제가 쭉 해놨는데, 그 중에 여기 지금 이런 거 알죠? 캡처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캡처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스니핑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캡처 및 스케치가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이게 이제 타블릿이나 이런 거 같은 거 있을 때 좀 많이 쓰고, 그냥 간단한 캡처할 때는 이 스니핑 툴을 써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얘를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캡처, 아니면 영어로 스니핑 툴이라고 쓰세요.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되는데, 현재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안 가고요. 자, 여기 알겠지만 윈도우 단축키들이 쭉 먹혀 있습니다. 윈도우 1 순서대로 2, 3, 4, 5죠. 윈도우 5키 누르면 되겠죠. 윈도우 5키. 자, 얘를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윈도우 5키 눌러도 돼요. 얘는 윈도우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제가 5키를 눌렀어요. 이렇게 됐죠. 얘가 이제 시작할 때 컨트롤 N이 시작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요.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캡처가 되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한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띄워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따로 저장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카카오톡이나 밴드톡이나 이런데 그냥 컨트롤 V 하면 다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질문한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던데, 이렇게 캡처해서 밴드톡이나 카카오톡 이런데 컨트롤 V 눌러주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어요. 캡처해서 내라고 하면 이 캡처 도구 이용해서 하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윈도우 1, 윈도우 2, 윈도우 3키 쭉 이렇게 해서 단축키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알죠? 자, 그렇게 해서 캡처를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실습실에서 실제로 할 때는 커맨드 스페이스 3, 커맨드 쉬프트 3, 4,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축키입니다. 자, 앱스토어라고 해서 아이폰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앱스토어에서 이제 앱을 다운을 받듯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맥 같은 경우에도 앱스토어를 통해서 받게 돼 있어요. 자, 여기 6, 2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그 뭐죠? 새 소식이라고 해서요. 보통 배지라고 얘기해, 배지. 그래서 이거 이제 확인하면 이 배지가 없어지고요. 확인하지 않은 새로운 소식이 6개가 있다는 겁니다. 앱스토어 눌러가지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에버노트니 뭐니 인기 게임 뭐 있고 쭉 이제 무료 앱스는 카카오톡, 키노트, 넘버스. 얘네들이 이제 요즘은 예전엔 뭐 돈 주고 팔았는데요. 지금은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라지 밴드 유명한 그 앱이죠. 유료는 뭐 이런 것들이 유료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발 쪽만 보면 첫 번째가
여기 엑스코드 업데이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업데이트 하면 안 됩니다. 시간도 엄청 걸리고요. 그다음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아주 곤란해요. 그다음 여기 이제 업데이트 눌러서 여기 되어 있는 애들 업데이트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모두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카카오톡 이런 거 여기 뭐 깔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쓰는 게 아니니까. 한글 HWP 뷰어를 깔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HWP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열기라는 것은 이미 깔려 있다는 거죠.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런치패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점 있다는 것은 다운 받고 나서 한 번도 실행 안 했다는 거죠. 아이폰 있는 사람들은 잘 알죠.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는 뭐냐면 얘를 깔려고 하는데 이상하죠? 여기 받기는 얘는 그냥 받아서 깔면 돼요. 받기 누르고 이걸 누르면 설치할 거냐고 또 물어봐요. 그럼 설치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럼 클라우드 이 버튼은 뭐냐면 이 아이콘은 여러분들이 한번 깔았던 이미 깔아서 삭제했던 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깔았다가 삭제한 앱은 그래서 클릭하면 얘도 바로 이렇게 다시 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앱스토어에서 새로운 앱 같은 거 여러분들이 굳이 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깐다 그러면 이제 한글 뷰어 정도 깔면 되겠는데요. 되도록 깔끔하게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렇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실습은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받기 누르고요. 그럼 또 아이콘이 설치로 바뀌어요. 그럼 설치 클릭을 해야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이런 거 설치하고 이럴 때 애플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로그인 됐기 때문에 그 계정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고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정이랑 패스워드를 물어봐요. 그럼 그때 입력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받아쓰기, 말하기 이런 것들은 손쉬운 사용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핑하기 귀찮다 그러면 마이크 꽂아가지고 쭉 얘기하면 물론 이제 발음이 좀 정확해야 되죠. 그럼 다 이제 타이핑이 돼서 텍스트로 들어가요. 스피치 투 텍스트. 자, 이런 손쉬운 사용은 사실은 이제 장애인용 메뉴들이에요. 사실은 확대 뭐 쭉 이런 것들 손쉬운 사용. 자, 손쉬운 사용 한번 볼까요? 손쉬운 사용을 보면 여기 들어가서 여기 지금 손쉬운 사용 있네요. 손쉬운 사용 들어가면 뭐 쭉 읽어주는 화면을 읽어주는 기능도 있고요. 다 읽어줍니다. 텍스트를 활성화를 해놓으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해보면 재미있긴 한데 확대 축소하는 것들인데 이 단축키를 쓰는 것들이 잘 안 돼요. 이 지금 윈도우 키랑 그래서 이건 잘 안 될 겁니다. 디스플레이를 뭐 어떻게 다 말하기도 이렇게 해서 쭉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이제 마이크 꽂아서 하게 되면 쭉 더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설명 같은 거 뭐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인더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파인더는 이쪽을 이제 그 사이드바라 그래요. 사이드바. 그래서 많이 쓰는 애들은 이 사이드바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고요.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번째 보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검색을 한 것들만 따로 폴더로 모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파일들을 모아 놓는 게 아니고요. 검색된 결과들을 이렇게 모아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파인더는 이 커맨드 N이라는 단축키가 먹어요. 그러니까 파인더를 빨리 띄우고 싶으면 커맨드 N이라고 눌러도 되겠고 이렇게 사람 얼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독의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파인더가 되겠습니다. 자, 파인더에서 뭐 미리 보게 하려면 스페이스 뭔가 선택을 해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되겠고 모두 여러 개 선택해서 예를 들어 JPEG을 이렇게 선택을
검색하면 JPEG 파일들이 다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 개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또 걔네들 커맨드 A 이 키도 아마 안 먹을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쭉 선택을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얘네들이 동시에 다 보여요. 역시 미리 보기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파일 확장자를 다 보여주는 게 좋죠. 깔끔하게 이제 원하는 것만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개발자니까 파일 확장자가 다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파인더 환경 설정에서 고급에서 확장자 보기를 하는 게 좋겠고요. 도움말 같은 것도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같은 거 궁금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파인더에 닫고요. 얘도 닫고, 얘도 닫고, 파인더를 한번 띄워볼게요. 그러면 이쪽을 사이드바라고 얘기해요. 파인더는 따로 환경 설정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일반이 있고, 뭐, 태그가 있고, 태그도 색깔을 다 입힐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바가 이쪽에 있죠. 여기서 내가,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제거하면 됩니다. 이 정도 기본으로 놔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급에 가게 되면 또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쭉 보고서 하면 되겠고, 근데 뭐 바꾸지 않는 게 좋겠어요. 기본적인 거를. 자, 그 다음에 여기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png라는 파일을 검색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쭉 검색이 돼요. png. 자, 얘네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요. 저장을 해서 최근 항목으로 해서 여기 사이드바에 추가해 놓으면 검색한 애들을 딱 여기다 저장해 놓고 걔네들을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바탕화면을 데스크탑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스크탑에 있는 헬로우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방법이 이렇게 보는 방법, 이렇게 보는 방법,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정렬해서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얘 미리 보기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 지금 미리 보기 프로그램이 지금 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아니면 뭐 드래그해서 쭉 선택을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가 다 떠야 되는데 미리 보기로 열기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다 같이 떠야 되는데 왜 안 뜨죠?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미리 보기 프로그램에서 7개가 동시에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인더에서 보면 도움말 있죠. 도움말에서 검색해서 뭐 뭔가 빨리 알고 싶은 기능이 있다 그러면 바로 도움말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인더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 설정에 가가지고요. 고급에 가면 여기 지금 모든 파일 확장자 보기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야지 깔끔한데요. 여러분들은 모든 파일의 확장자를 보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파인더에서 많이 쓰는 기능들은 뭐 Shift 클릭, 커맨드 클릭 뭐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정보 가져오기 여러 개 볼 때는 뭐 이런 Alt 키를 눌러서 또 보고요. 뭐 복사 붙여넣기가 이제 커맨드 C, 커맨드 V인데 여기서 단축키 충돌 나서 안 될 거예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면 되겠고 가상범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좀 잠깐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있는데 지금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쭉 다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Shift 키 누르면 되겠고요. 커맨드 키, 윈도우 키입니다. 커맨드 키 누르고서 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것들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이제 이런 것들 선택하는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4개의 항목이 지금 선택이 된 건데요. 여기서 지금 정보 가져오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이때 Alt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또 메뉴가 바뀌어요. 그래서 4개의 정보를 다 보고 싶으면 이렇게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속성 보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4개의 문서가 전체 파일의 크기가 7.3메가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굉장히 재밌죠. 여기서 굳이 Alt 키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는데 Alt 키를 눌러야지 바뀌는 메뉴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얘를 지금 얘를 복사해서 복제를 한 다음에 복제를 하게 되면 복사라고 돼요. 복사 여기 있죠. 얘를 이제 드래그해서 그냥 가져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상본을 이렇게 만들면요. 가상본을 만들면 얘는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고 실제 파일은 아니고요. 얘를 이렇게 리모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해주는 거죠. 단축 아이콘. 얘를 눌러도 되고 얘를 눌러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단축 아이콘이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윈도우에서 단축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가상본이라고 해요. 가상본. 여기 지금 가상본. 이제 영어로는 에얼리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휴지통에다가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휴지통에다가 이렇게 버리면 되겠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휴지통으로 이동을 해도 되겠습니다. 휴지통으로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맥을 샀을 때 제일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미션 컨트롤이에요. 미션 컨트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원격에서 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화면을 여러 개로 분할이 아니고 모니터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쓴다든지 이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고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격에서 하기는 조금 그래요. 단축키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그 다음에 핫코너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있긴 한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실습실에서 실습을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특히 맥북 프로나 이런 모니터가 작은 애들을 쓸 때는 필수적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습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격에서는 하긴 좀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나중에 실습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맥을 맥답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원격에서는 하기가 좀 뭐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냥 잠깐, 여러분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 잠깐 보여주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가지고 여기 보면 미션 컨트롤,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지금 핫코너나 이런 게 있어요. 핫코너를 여러분들은 지정 안 됐을 때 제가 지금 지정을 해놨어요. 이 핫코너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이쪽 귀퉁이로 이렇게 올려주면 미션 컨트롤이 동작한다는 거고요. 이쪽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주면 데스크탑은 이제 바탕화면이거든요. 바탕화면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윈도우가 나오고, 자, 그래서 몇 개를 좀 이렇게 텍스트 편집기도 하나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미션 컨트롤이 뜨고요. 미션 컨트롤은 이렇게 화면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더하기 눌러서 계속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었다 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계속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들었던 애는 이렇게 삭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바탕화면들을
데스크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이거는 뭐 실습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실습하지 마세요. 사파리 뭐 브라우저가 되겠고 이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크롬 브라우저 있는데 사파리 브라우저는 안 쓸 것 같은데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이제 우클릭 방지되어 있는 그 게시물들 긁을 때 요즘 이제 뭐 크롬에서도 많이 하지만 하는 기법인데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사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그 원격 데스크탑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실제로 맥을 처음 산 사람들이 제일 이제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크롤 방향이 반대예요. 마우스 스크롤 방향.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맥에서 쓰는 스크롤 방향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을 샀는데 스크롤 방향이 윈도우즈랑 반대 방향이라서 조금 헷갈리고 이상하다라고 하면 여기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애를 체크를 해제해 주면 되겠습니다. 스크롤 방향 자연스럽게를 해제를 해주면 되겠고요. 얘가 지금 어디 있는 애냐면 여기 보면 마우스에 들어가면요. 여기 있어요. 마우스 시스템 환경 설정의 마우스에서 얘를 하게 되면 스크롤 방향이 예를 들어서 쭉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방향이 반대가 이제 윈도우즈랑 똑같이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에어드롭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면 에어드롭이 있는데요. PTV 방식으로 컴퓨터 간 자료를 공유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시스템을 사게 되면 에어드롭을 키면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그 컴퓨터들이 쫙 떠요. 그러면 드래그해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자료를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자료 공유 방법이 되겠습니다. 에어드롭. 여러분들은 뭐 지금 주변에 이게 없을 테니까 해봐도 안 될 거고요. 자, 인터넷이나 기본적으로 앱스토어를 통해서 이게 받아야 되는데요. 인터넷이나 디스크로 이제 앱을 설치하고 제거하는 것들은 그냥 여기를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거를 지금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뭐 궁금한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서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한 게임 하나를 엑스코드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지금 그냥 쭉 보면 이 플래피 버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뭐 한번 읽어보세요. 슬픈 추억이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플래피 버드 게임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만들 수는 없으니까 깃허브에서 검색을 해서 깃허브를 검색할 때 플래피 버드로 검색하고요. 여기 지금 스위프트로 하게 되면 아이폰용 여기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다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받아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코드 클릭하고 다운로드 zip 하게 되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압축이 풀려서 폴더로 풀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같은 파일을 여러 번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괄호 열고 일일이 쭉 생겨요. 그래서 얘는 이제 원래 받은 애인데 한 번 더 받아서 이렇게 나온 거고 한 번 받았는데 또 받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요 zip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 폴더로 들어가서 엑스코드 프로젝트라는 애를 더블 클릭을 해요. 엑스코드 프로젝트라는 애를 더블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야, 너 이거 인터넷에서 받은 건데 이거 안전한 거냐? 확실해? 열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안 열, 이거 바이러스나 있으면 그런 것도 책임져야 돼. 열지 마. 웬만하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게 아닌데 확실한 거지? 당연히 이제 뭐 여기 바이러스 있을 리 없으니까 오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시뮬레이터를 이제 엑스코드가 뜰 거고요. 시뮬레이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뮬레이터를 아무걸로나 하면 되겠습니다. 옛날 걸 하게 되면 속도가 좀 빠르고요. 보통 이제 아이폰 11 정도로 해서 선택을 합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재생 버튼 있죠. 런 버튼을 누르면 컴파일을 하고 빌드 하면서 실행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실행하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뮬레이터가 뜨면서 아이폰 11이 뜨고 거기에서
실행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점프하는 게임이에요. 뭐 여기서 키보드 열심히 두들기는데 우리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키보드 쓰지 않잖아요. 마우스 쓰는 거는 이제 이렇게 탭탭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탭탭탭 해서 한번 게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실습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종료를 또 해줘야 되고요. 자, 요거 잠깐 순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보면 여기 크롬에서 GitHub으로 갑니다. GitHub으로 가면 이 사이트를 가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Flappy Bird라고 해서 FLAPPY 플래피 버드로 검색을 하면 쭉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스위프트로 검색을 합니다. 스위프트만으로 필터링을 하고요. 베스트 매치로 놓으면 이 풀스택 IO와 플러피 스위프트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코드 눌러서 다운로드 zip을 누릅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이 밑에 나오고요. 자, 얘가 지금 다 나오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인더에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쭉 여기서 파인더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보면 되고 얘를 클릭하면 바로 압축이 풀려요. 그냥 여기서 저는 파인더에서 보기 누르겠습니다. 다 같은 방법이고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또 이제 폴더가 하나 더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뭐 다 같은 애들이네요. 지금 다 삭제를 해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요 세 번째 거 누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엑스코드 프로젝트로 끝나는 애가 있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에서 언제 받은 건데 너 오픈할래? 거의 새벽이 돼버렸네요. 오픈을 눌러주면 되겠고요. 그럼 자, 이게 바로 엑스코드가 되겠습니다. 엑스코드에서 이 부분을 누르면 이제 시뮬레이터들을 쭉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시뮬레이터를 써볼 수 있는데 그냥 아이폰 11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빌드한 다음에 실행까지 해준다는 거네요. 자, 얘를 눌러주면 시간이 좀 걸려요. 빌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런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어태칭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 11이 뜨고 거기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그냥 떨어지면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탭을 마우스로 해줘야지. 너무 어려워요. 이 중력에 따라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중력에 따라서 얘가 안 되겠네요. 뭐 하여간 이렇게 하는 게임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요거를 캡처를 해서 오는데요. 어디를 하냐면 자, 여기 지금 게임 씬 스위프트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쭉 한번 보세요. 임포트 클래스 이거는 프로토콜인가 보다, 얘는 부모인가 보다, 뭐 쭉 이렇게 해서 오버라이든지 소스를 한번 쭉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 요거를 여기 시뮬레이터까지 딱 띄워가지고 전체를 캡처. 자, 요거 캡처 눌러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캡처해서 제출하는 게 오늘의 그 과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 지금 보면 이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과제로 하면 되겠고, 다 하신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파일 메뉴에서 클로즈 파일이 아니고요. 클로즈 프로젝트를 하세요. 반드시 클로즈 프로젝트. 그래야지 다음 사람이 할 때 깔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 프로젝트를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야, 진짜 너 지금 실행 중인데 끝낼 거야? 그러면 맞아. 스톱 태스크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터도 꺼야 되겠죠. 시뮬레이터는 여기서 지금 바로 또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시뮬레이터가 지금 떠 있죠. 여기에서 지금
디바이스에서 홈 버튼 누르면 이렇게 뭐 이제 아이폰의 홈 버튼처럼 이렇게 되고요. 시뮬레이터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퀵트 시뮬레이터.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작업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면 되겠고요. 엑스코드. 자, 다시 띄우면 여기 지금 기존 했던 거 있는데요.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하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습하는 거랑 이제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격에서 실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몇 개 스크린샷 해서 내면 되겠습니다. 요거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스크린샷 몇 개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